다음은 726페이지부터 나와 있는 파일 관련 함수들인데 이거는 일부 우리가 사용한 것들도 있고 사용하지 않은 것들은 이런 식의 룰로 파일에 관련해서 표준 입출력 대신에 파일 입출력으로 대체하는 함수들이 있구나 라고 보고 지나가도록 합시다. 문자 단위의 입출력 우리가 아는 함수들이죠. 표준 입출력 해주는 겁니다. 그것을 파일 입출력으로 바꾸면은 이러한 함수들이 있어요. 지금 이쪽이 다 파일 입출력들인데 자세히 보시면 파일 포인터를 뒤쪽에 받는 것도 있고 앞쪽에 받는 것들도 있죠. 아, 익숙하게 많이 사용하다 보면은 자연스럽게 외워지기도 하는데 또 잊어버리면은 파일 그 함수 프로토콜 찾아가지고 주시면 돼요. 다만 이런 함수들이 있다는 것 자체는 머릿속으로 한번 기억을 하고 있어야 활용을 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내가 이 함수만 써야 된다. 그런데 표준 입력에서 받아야 된다 라고 하면 방법이 뭐죠? 파일 포인터 자리에 stdin이라고 쓰는 거죠. 그 정도 지식을 가지고 있으시면 됩니다. 문자열을 입력받는 표준 입출력하는 함수들 있고 그거에 앞에 F자 붙인 함수들이 있어요. 규칙을 아실 거예요. scanf, printf 마찬가지입니다. 다 우리가 써봤어요. 그리고 밑으로 내려오면 블럭 단위로 한다. 즉 바이너리 포맷에 쓰는 이진 파일 형태에다 쓰는 것을 봤었죠. fread, fwrite는 메모리상에 있는 프리디파인드 타입인 int, 더블 등 혹은 구조체 타입의 변수, 메모리상에 이미 값을 다 가지고 있는 변수를 파일에다 쓴다. 그럴 때 fwrite를 사용해서 썼었죠. 반대로 파일에 있는 구조체 형태의 이진 형태로 구조체가 파일에 담겨 있다. 그럼 그것을 내가 구조체 변수 하나 선언해 놓고 그 변수로 fread해서 올리죠. 그렇게 사용하는 걸 봤습니다. 정수 단위로 하는 거 getw, putw 이렇게 할 수 있다라고 정리되어 있습니다. 다음 페이지 봅시다. 그 외에도 파일 관련 라이브러리 함수를 2개 더 소개하고 있어요. 교재에서 remove, 파일 삭제하는, rename, 파일 이름 변경하는 두 가지를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rename 함수 사용 방법을 보여주고 있어요. 앞에 있는 파일 이름을 뒤에 있는 이름으로 이렇게 수정해 주는 겁니다. 이 파일이 이미 있어야 되고 이미 있는 이 파일의 이름이 이걸로 바뀌는 거예요. 리무브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 리네임의 형태는 이렇게 생겼다라고 나와 있죠. 이게 바로 함수 프로토타입이죠. 함수 선언 똑같은 말이에요. 함수 선언, 함수 프로토타입. 그러면 이러한 함수 선언부를 보여주면 우리가 이 함수 선언부가 stdlive.h에 있거든요. 그러면 이거를 include 해놓고 이 함수 선언부를 찾아서 이거를 보고 그대로 이런 형식으로 사용할 수 있게 하면 되겠죠. 그리고 또 하나 지난주 과제에서도 했었는데 프로그램 커맨드 라인 옵션으로 들어오는 프로그램 인자를 해석하는 방법 아시죠? argc가 프로그램 이름만 딱 있을 때는 1개, 1. 프로그램 이름하고 한 칸 띄고 파일 네임 써 있다. 그러면 argc가 2. 이런 식으로 프로그램 이름, 파일 네임 하나, 파일 네임 하나 그러면 이 상태는 argc가 3이죠. 아규먼트 카운트예요. 3이에요. 1, 2, 3은 뭘로 나눕니까? 중간에 스페이스 문자가 있으면은 그때마다 한 번씩 끊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세 뭉치다 3입니다. 그리고 그 중에서 첫 번째 거는 프로그램 이름이니까 안 쓰고 두 번째 거, 세 번째 거를 각각 리네임의 인자로 사용을 해서 썼습니다. 이렇게 메인 함수의 아규먼트 사용 방법도 반드시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지금 지난주하고 이번 주에 거쳐서 계속 메인 함수 아규먼트 사용법이 나오고 있어요. 혹시 아직까지 이거 잘 모른다 하시는 분들은 지금이라도 빨리 익혀서 꼭 알아두시기 바래요. 이제 15장 내용 끝났습니다. 16장
동적 메모리와 전처리 부분 나가겠습니다. 먼저 앞부분에 동적 메모리가 나와 있는데요. 상당 부분 아는 부분이기도 하지만 그래도 복습하는 차 다시 한번 확실하게 우리가 짚어본다 라는 생각으로 건너뛰지 않고 차근차근 16장 동적 메모리 부분 나가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그려놨어요. 이거는 하나의 프로세스 기준으로 내가 하나의 프로세스를 올렸다. 그러니까 프로그램을 실행시켰다 라고 했을 때 그 프로그램에서 보이는 데이터 영역이 어떻게, 메모리 영역이 어떻게 보이나 하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여러 번 얘기했는데 프로세스가 하나 열리면 그 프로세스에 관련된 그 프로세스 안에서 사용할 수 있는 영역은 네 가지 영역으로 나뉜다고 했어요. 여기에 있는 세 개 말고 코드 영역이 하나 더 있다고 했죠. 스택 영역, 힙 영역, 그리고 정적 자료 영역. 요것은 데이터 영역이라고 할 수 있죠. 데이터 영역. 그 다음에 코드가 올라가는 코드 영역 이렇게 있다는 것을 아실 겁니다. 그럼 변수를 선언해서 쓴다. 내가 스트럭처 변수로 스트럭처 타입으로 person이라는 타입이 있다고 해봅시다. 그러면 person p 이렇게 선언한다. 이것은 지금 선언이죠. 예, 변수를 선언함으로써 메모리를 확보하는 겁니다. 이 person이라는 것이 200바이트 정도 차지한다라 그러면은 200바이트를 이렇게 변수 선언함으로써 내가 잡아서 p. 뭐 어쩌고 저쩌고라고 해서 그 200바이트를 맘대로 쓸 수 있는 거예요.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person 포인터를 선언하고 타입을 맞춰서 여기다가 에멀록 받아서 이 신텍스는 전부들 아시죠? size of person 하면 되죠. 예, 이렇게 해서 쓰는 방법이 이쪽 동적 메모리 할당 방법입니다. 두 개의 차이점은 아실 거예요. 두 개의 차이점 조금 있다가 여기 각각 알아보기로 하고 그러면 이렇게 스택 영역에 잡히는 부분은 선언에 의해서 잡히고 컴파일 시점에 크기가 결정되죠. 그 다음에 동적으로 이렇게 에멀록 한 다음에 다 사용한 다음에는 이것을 프리시키죠. 프리 P1 이렇게 해서 프리시키면 됩니다. 이렇게 하는 부분은 실행 중에 필요한 만큼 할당해서 받을 수가 있습니다. 어떨 때 사용하면 좋냐 하면 메모리의 전체 사용량을 미리 예측하기가 어려울 때, 즉 프로그램이 도는 환경에 따라서 아주 많은 레코드를 한꺼번에 올릴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서너 개만 올릴 때도 있고 이렇게 메모리 사용량 예측이 어려울 때 이런 부분이 유용하겠죠. 왜냐하면 이걸 배열로 해결하려고 하면 최고로 많이 올라올 때를 기준으로 배열 크기를 잡아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유용합니다. 그리고 메모리가 할당되는 영역은 선언을 했을 때는 스택 영역, 그리고 동적 메모리 할당했을 때는 여기서 이 P1이라는 변수 자체는 스택 영역에 생기는 거죠. P1 변수가 보관하게 되는 이 에멀록에서 반환하는 그 번지수가 어디서 나오는 거예요? 이 힙에서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힙 영역은 스택이나 데이터 코드 영역보다 훨씬 커요. 왜냐하면 모든 프로세스들이 각자 잡고 있는 코드, 스택, 데이터 영역을 다 뺀 나머지 전체가 힙 영역이라고 보면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힙 영역이 이들 세 개 영역보다 매우 큽니다. 그래서 단순히 메모리의 사용량 예측이 어려워서가 아니라도 단순히 아주 많은 메모리가 필요하다라고 할 때는 데이터나 스택 영역에 잡지 않고 힙 영역에 잡습니다. 고정된 메모리만 필요하더라도 프로그램 안에서 잡지 않고 에멀록을 받아서 사용해요.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에멀록을 사용하는데 사용되는 이 사이즈업이라는 함수나 명시적인 형변환이 필요하다 이런 부분들은 아시죠? 지금 여기서 제가 샘플을 하나 쓰기는 했는데 다들 아실 겁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알리라 생각하고 그냥 한번 쓰고 지나갑니다.
737페이지 표 16-1을 봅시다. 동적 메모리 관련 함수에 우리 방금 전에 언급한 에멀록하고 프리 이외에도 두 개의 함수가 더 있어요. Calog이라는 게 있죠. Calog은 방금 전에 우리가 지나온 fread, fwrite하고 비슷한 식으로 인자를 받아요. 사이즈를 하나 받고 카운트를 받습니다. 왼쪽에 있는 게 사이즈, 오른쪽에 있는 게 카운트예요. 그래서 배열을 입력받기에 적절합니다. 예를 들면 여기에다가 지금 여기 P1에다가 에멀록으로 펄슨 한 개만큼의 메모리를 잡고 있잖아요. 근데 펄슨 한 개만큼이 아니라 펄슨이 100개 들어갈 만큼의 메모리를 잡고 싶어요. 그럼 에멀록으로 하면 어떻게 합니까? 여기다가 곱하기 100 이렇게 써주겠죠. 그런데 이렇게 하지 않고 Calog으로 할 경우에는 사이즈 오브 펄슨 한 다음에 이거를 100개다오 이런 식으로 하면 됩니다. 그래서 원소의 사이즈와 원소의 개수를 따로 적는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지금 Calog을 뒤쪽에 있는 메모리 크기를 앞쪽에 인자 수만큼이라고 했으니까 뒤쪽이 이걸 거꾸로 설명했네요. 뒤쪽이 사이즈고 앞쪽이 개수라고 합니다. 100개 이렇게 Calog을 받습니다. 결국은 이거를 사용하는 방법은 이 Calog 안에서 어떤 메모리 액세스를 위해서 사용하는 게 아니라 이거 곱하기 이거 한 바이트 수만큼 잡으려고 하는 거기 때문에 바꿔서 써도 지장은 없지만 그래도 원래의 취지대로 써주도록 합시다. 개수와 사이즈 이렇게 쓰시면 되겠어요. 리얼록도 똑같이 그렇게 들어가는데 리얼록은 Calog하고 같이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한번 에멀록 받았던 포인트를 주면서 그것을 리사이즈해서 다시 메모리를 할당받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는 앞에 인자는 포인터를 받죠. 뒤에 인자는 새로운 크기를 받습니다. 그래서 앞에 인자에서 받은 이것도 리얼록에서 처음으로 받는 인자는 보이드 포인터예요. 이 보이드 포인터는 이전에 에멀록 또는 Calog 또는 리얼록으로 힙 영역에서 얼로케이션 받은 포인터를 줘야 됩니다. 그 포인터를 주면서 이 블럭의 사이즈를 기존에는 내가 100짜리 블럭을 받았는데 200짜리 블럭으로 바꾸고 싶어요. 쓰다 보니 메모리가 더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새로 받아서 카피 안 하고 리얼록해서 200바이트를 다오 이렇게 하면 바꿔서 뒤쪽에는 100바이트의 쓰레기가 들어있는 상태로 200바이트를 새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보통 내가 에멀록으로 받은 포인터하고 똑같이 다뤄주시면 돼요. Calog, 리얼록 모두. 그리고 위에서 어느 함수를 통해서 얼록 받았건 간에 프로그램이 종료되기 전에 반드시 프리를 통해서 반환해야 됩니다. 여기까지로 메모리 할당이란 무엇인가, 그리고 메모리를 할당하려면 어떤 함수를 써야 되나, 그 함수는 어떻게 짝으로 써야 되나, 그리고 얼로케이션을 받는 함수가 에멀록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세 가지다. 이런 얘기를 다 끝냈습니다. 이제 실습 예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에멀록 예제를 해보겠습니다. 에멀록 좀 C인데요. 지금 메모리 얼로케이션을 함으로써 스택 영역에 있는 메모리도 쓰고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도 쓰고 있으니까 그거를 구분해서 한번 그려봅시다. PI라는 변수를 내가 선언했죠. 그러면 이거는 스택 영역이에요. 예, 스택 영역이고 이쪽은 힙 영역입니다. 그러면 PI는 스택 영역에 있는 포인터 값이죠. 거기에다가 이 문장에 의해서 에멀록을 받습니다. 4바이트 인테저가 들어갈 수 있는 하나 둘셋 4바이트를 할당받아서 그거의 주소를 이쪽으로 알려주죠. 그래서 요것이 요걸 가리키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스택 영역에 있는 메모리와 힙 영역에 있는 메모리가 이런 모양으로 서로 관계를 가지고 메모리상에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에멀록을 한 직후에는 반드시 에멀록은 실패 가능성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실패했는지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거는 널이 나왔는지 물어보는 것이죠. 그래서 실패했을 때의 처리를 지나왔기 때문에 이 상태에서 이 시점에서는 PI가 가리키는 곳에 그러니까 PI를 간접 참조한 곳에 인테저를 담을 수 있는 만큼의 메모리가 있다고 가정하고 이제 진행해도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PI를 간접 참조하는 이런 문장을 자신 있게 쓸 수 있는 거예요. PI가 널인지 아닌지 모르는 상태에서 이런 표현을 하면 이 순간에 프로그램이 다운된다는 거 아실 겁니다. 그래서 PI의 간접 참조 영역에 3을 써라 라는 거니까 여기다가 3을 쓰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하나, 둘, 세 가지 값을 프린트해서 알아봅니다. PI의 간접 참조 값 두 가지만 프린트했네요. 예, PI의 간접 참조 값과 저장값. 지금 이거는 이 부분은 잘못 썼네요. 그냥 PI의 값을, 그러니까 주소값을 한번 프린트 해보고, 그 다음에 PI의 간접 참조값, 즉 3이 나오는 거겠죠? 간접 참조값을 프린트 해보는 거예요. 그래서 PI는 뭐고, PI가 가리키는 곳에 저장된 값은 뭐다. 이렇게 두 개를 출력해서 확인해 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거 역시 빨간색으로 해놨듯이 중요한 부분이죠. 에멀록 받은 포인터를 반드시 프로그램의 수행이 끝나기 전에 프리 함수로 줘야 된다. 그래서 힙 영역이 다시 회수하게끔 유도를 해줘야 된다는 것이죠. 이렇게 해서 여기서는 주소값, 복잡한 우리가 알 수 없는 값이 나오겠죠. 그리고 여기서는 내가 방금 전에 넣은 3 이렇게 나오는지를 보도록 합시다. 컨트롤 F5에서 봤어요. 예, 이 주소값은 우리가 알 수 없는 것이죠. 스택 영역의 값이건 데이터 영역이건 힙 영역이건 우리가 번지수를 알 수 없어요. 그때그때 프로세스가 돌아가는 상태에 따라서 다른 번지수가 나오는 겁니다. 어쨌든 높은 숫자니까 번지수구나 라고 생각하고 이 번지에 4바이트짜리 인테저 영역에 3이라는 값이 들어있구나 라고 확인을 할 수 있습니다. 다음 예제는 인테저형 배열. 인테저형을 좀 전에 에멀록 받았었죠. 이번에는 인테저 배열을 에멀록 받는 겁니다. 에멀록을 받으면 선언한 거하고는 달리 에멀록 받은 영역의 첫 번째 주소값을 가지게 되죠. 그러면 그것은 배열의 이름하고 사용 방법이 똑같게 되죠. 배열명하고 주소하고 원소 액세스하는 방법이 똑같았잖아요. 함수로 배열 넘기기 이런 데서 알아봤죠. 여기 보면 인테저 포인터 똑같이 뒤에 인테저 타입 하나 가져올 거랑 똑같이 그냥 인테저 포인터 타입을 하나 선언합니다. 그런 다음에 배열의 원소 개수 될 n을 입력을 받아요. 사용자한테서.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100개다 이렇게 하면은 n에 100이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에멀록을 얼만큼 받냐 하면 사이즈 오브 인테저만큼 한 개의 인테저를 받는 게 아니라 100개의 인테저만큼 즉 400바이트를 요구하는 거예요. 그러면 여기에 인테저 1개, 2개, 땡땡땡 100개 이렇게 해서 인테저 100개가 들어갈 수 있는 400바이트 공간이 할당이 되고 그것을 ARY라는 포인터가 가리키고 있게 되는 겁니다. 에멀록에 성공한다면요. 그래서 성공하지 못했을 때의 예외 처리를 이 부분에서 하고 그 다음에는 100개의 점수, 100이라고 함부로 입력하면 안 되겠어요. 100개의 점수를 입력받습니다. 포문으로 100번 돌면서 점수를 입력받는데 스캔F 문장을 봅시다. 스캔F 문장 보면 ARY 플러스 i번째 지금 ARY는 포인터죠. 포인터 값이고 그게 어떤 주소 번지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면 여기에서의 첫 번째 원소를 꺼내는 방법이 뭐 있었죠? ARY 두 가지 방법이 있었죠. 포인터 연산을 이용한 방법, 더하기 0의 역참조 이렇게 구할 수도 있고 ARY의 0번째 원소 이렇게 구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것은 원소값 그리고 첫 번째 0번째 원소의 주소값은 어떻게 표현할 수 있나요? 주소값은 여기서 이거 간접 참조 안 하는 거, 즉 ARY 플러스 0 아니면 ARY의 0번째 원소의 주소 이렇게 두 가지 방법으로 0번째 주소를 얻을 수가 있겠죠. 그럼 다시 여기 스캔F 문장으로 와봅시다. 스캔F의 %d 자리에는 원소 값이 아니라 원소의 주소 값을 줘야 되죠. 그래서 ARY 플러스 i라는 i번째 원소의 주소 값을 줬습니다. 그런 다음에 입력받은 그 원소 값을 썸에다가 더하는 거를 바로 했어요. 그럼 이번에는 원소의 주소가 아니라 원소 값을 더해야 되겠죠. 그래서 이러한 형식으로 원소 값을 액세스해서 썸에다 더해줬습니다. 이거를 다른 표현으로는 이렇게도 할 수 있다라는 거 아시죠? 여기서 방금 전에 설명한 그 내용이에요. 같은 노테이션이다. 같은 표현 방식이다. 다음에 입력 점수는 뭐다라고 이제 입력 점수를 다시 100개를 입력 점수를 쭉 프린트를 해주죠. 그런 다음에 그거 전체의 합은 뭐다? 합은 썸에다가 쭉 해놨으니까 그냥 썸을 보여주면 되죠. 그리고 평균은 뭐다? 평균은 합에서 개수만큼을 나눠주면 그냥 평균 나오는 거죠. 예, 이렇게 작성을 했습니다. 그러면 이대로 각자 입력하셔서 실험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아까 봤듯이 여기다 개수를 함부로 쳤다가는 100번 입력하게 될 수 있어요. 3개라고 합시다. 3개의 점수 70, 75, 80 이렇게 입력했습니다. 그랬더니 입력 점수는 이거다 라고 하고 합은 이거, 평균은 이거 라고 했죠. 그럼 여기서 제가 한 가지만 더 한번 언급을 해 볼게요. 평균 75.0 이렇게 표시되었어요. 그죠? 이렇게 표시되었을 때 제가 거꾸로 아웃풋이 이렇게 나왔다 라고 하면서 프로그램 안에서 이 부분을 감춘다면 여러분들이 이거를 작성하실 수 있겠죠. 무슨 얘기인지 아시죠? 지금 여기에 보면 75 뒤에 .0, 75 아래에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평균값을 보여줬잖아요. 그렇다라는 건 이 평균은 인테저 값이라는 거예요. 더블이나 플로트라는 거예요. 더블 값이라는 거죠. 실수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실수 형태를 그냥 %F나 LF로 표현한 게 아니라 그냥 %F 하면은 소수점 아래 6자리까지 나오죠. 그런 게 아니라 프로그램 안에서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로 끊어줬다는 겁니다. 그러면 두 가지 정보가 다 들어가야 되겠죠. 더블 타입으로 만들어야 되고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로 끊어야 됩니다. 지금 여기서는 LF가 아니라 F니까 플로트 타입으로 전환을 해서 받은 거예요. 그럼 봅시다. .1이라고 써줘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끊기죠. 그리고 F라고 표현을 해줘야 실수 표현으로 받을 수 있고 다음에는 주의할 것이 요거를 반드시 써줘야 되죠. 이걸 안 써주면 어떻게 되나요? 인테저와 인테저 간의 나눗셈이기 때문에 결과는 인테저 값으로 내림되죠. 즉 5 나누기 2는 2.5가 아니라 2라고 나오게 되는 겁니다. 그럼 5 나누기 2를 했을 때 2.5를 얻고 싶으면 뭘 해줘요? 두 개 중에 하나를 실수로 바꿔주면 됩니다. 실수로 바꿔줄 때는 명시적인 형변환하면 돼요. 그래서 여기다 이렇게 써도 되고 여기다 이렇게 써서 뒤에 있는 숫자를 실수로 바꿔줘도 됩니다. 어쨌든 둘 중에 하나라도 실수가 참여하면 이 연산의 결과는 실수로 나오게 되니까요. 그래서 이렇게 명시적인 형변환 통해서 실수를 유도한 다음에
그 실수로 나온 결과를 소수점 아래 첫째 자리에서 끊어서 보여줍니다. 하실 수 있겠죠? 네, 이런 유형의 문제를 랭귀지를 배우는 과목에서는 낼 수 있어요. 자료 구조에선 이게 중요한 게 아니지만 C 언어를 배우고 있기 때문에 이런 거 하실 줄 알아야 됩니다. 무슨 얘기 했는지 잘 아실 거예요. 여기까지로 예제 정리합니다.